학창시절 성적표 받는 날에 떨리던 심정을 기억하시나요?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하면서 하루 종일 심장이 두근거렸죠. 올해 A를 받았을까요? B가 몇 개 있을까요? 이런... 엄마 아빠가 C와 D를 보고 화를 내실까요? 만약에 F를 받았으면 어떡하죠? 잠깐만요. 그런데 왜 E 학점은 없는 거죠? 자, 짧게 답하자면 F 학점은 성적 등급에서 failure의 첫 글자입니다. 이것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E가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E 학점이 우수를 뜻하는 excellent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에서만 이런 미국식 학점을 사용하죠. 어쨌든 이런 이유로 불쌍한 E는 제외됩니다. 성적 등급에서 일반적으로 F를 제외한 학점들은 통과 점수로 간주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D 학점도 낙제점입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E 학점은 없고 F 학점은 낙제를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ABCD 학점을 받으면 통과를 의미하고 F 학점은 해당 수업에 낙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불쌍한 E가 항상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현대 학점 등급 모델과 비슷한 제도를 최초로 사용한 학교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마운트 홀리오크 대학교로 여대였습니다. 1887년 이 학교는 A부터 E까지의 학점 등급을 사용했는데 E가 낙제 학점이었죠. 1년 후 F가 추가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전체 성적이 75% 미만인 학생은 F를 받았는데요. F가 추가되기 전에 최저 학점은 E였습니다. 이 대학이 학점 제도를 바꾼 이유는 학생들이 통과 학점을 받을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낙제점을 피하도록 말이죠. 일단 F 학점이 추가되고 나서 E 학점은 학생의 평균 성적이 75에서 79% 사이라는 의미였고 여전히 통과 점수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학점 등급이 미국 전역에서 인기를 끌면서 E 학점은 등급을 단순화하기 위해 제거되었고 실패를 의미하는 F가 낙제점이 되었습니다. 각 문자 등급을 나타내는 퍼센트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F가 낙제 점수라는 사실은 공통적입니다. 최근 학점 등급의 차이가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평점, 즉 GPA가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군에서는 90%가 A 학점인지 B 학점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가 사용하는 등급이 대학입시위원회의 등급과 동등한지를 염려합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다른 비디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학교에 대한 다른 재미있는 사실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측정 시스템. 이 차이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표준 측정 시스템은 세계 다른 국가들이 사용하는 미터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터법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는데도 말이죠. 미국에서는 12인치가 1피트, 3피트는 1야드 등의 시스템을 가르칩니다. 언젠가 미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미터법 사용에 동참하게 될지도 몰라요. 아닐 수도 있고요. 2. 복장 규정과 교복. 미국 초중고등학교의 약 20%만이 교복을 입는데 이런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복장 규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통 중간과 어깨의 대부분을 덮어야 한다거나 반바지와 치마의 경우 일정한 길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들이 일반적인 미국 학교의 복장 규정입니다. 불쾌한 언어와 같이 부적절한 디자인이 있는 옷은 물론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훨씬 더 많은 자유가 있는데 복장의 경우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미국 학교 시스템의 구조. 미국의 학교 시스템은 프리스쿨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은 사실 선택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유치원을 시작하는데 유치원은 5살 정도에 시작합니다. 그 후에 1학년부터 5학년 그리고 6학년이 됩니다. 초등학교죠. 그 다음은 주니어 하이스쿨, 즉 중학교인데 7학년과 8학년입니다. 때때로 중학교는 6학년에서 8학년입니다. 모든 것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등학교인데 일반적으로 9학년에서 12학년으로 만 17세나 18세에 12학년을 마칩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을 마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학교에 다닐 수도 있고 공립이나 사립학교, 심지어 홈스쿨을 할 수도 있지만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각 학년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4. 미국 학교의 학기. 미국 학생들은 1년에 약 180일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이것은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어떤 국가는 더 많은 등교일이 있고 어떤 국가는 등교일이 더 적습니다. 방학의 경우
미국 학생들에게 가장 긴 방학은 여름방학으로 보통 6월에 시작해서 9주에서 10주간 지속되는데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가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도 있습니다. 방학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학생들이 하루 중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다른 나라들보다 긴 편입니다. 수업은 보통 오전 8시에서 오후 3시까지로 시간표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갑니다. 미국 학교의 하루 일과는 미국 직장인들의 평균 근무 시간 8시부터 5시까지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5. 미국 최초의 학교는 거의 400년이 되었습니다. 원래 13개의 미국 식민지는 1635년에 미국 최초의 공립학교인 보스턴 라틴 학교를 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학교는 권위 있는 입학 요건을 갖추고 있고 보스턴의 다른 엘리트 학교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학교의 가장 유명한 중퇴자 중 한 명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 학교의 모토는 라틴어로 우리가 최초입니다. 가장 오래된 학교다운 모토네요. 6. 초기 미국 교육. 초기 미국 학교들은 읽기나 과학 같은 과목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초기 식민지 개척자들은 아이들에게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치고 싶어 했는데 아이들이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1635년 식민지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사회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동체의 근간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됩니다. 7. 프리스쿨. 앞서 프리스쿨이 미국 교육 시스템의 일부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부모들이 자녀가 앞서가기를 원하거나 사회적인 학습 환경에 적응하기를 원한다면 약 3, 4살 때 아이들을 프리스쿨에 등록하는 것은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프리스쿨은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고 학교 생활에서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보통 종일반 또는 반일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점점 더 적은 수의 3살 아이들이 프리스쿨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3살에서 5살 사이의 아이들 중 절반만이 종일반 프로그램에 등록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유럽 국가들에서 훨씬 더 높습니다. 8. 미국 직장과 고등교육기관. 현재 미국 내 일자리의 약 85%와 신규 일자리의 90%는 대학 또는 고등교육을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대학이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는 유일한 현명한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기술학교와 숙련된 기술 보유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기술자, 용접공, 배관공, 그리고 이와 유사한 필요 분야의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 현장학습. 대부분의 경험 많은 미국 교사들은 현장학습이 학생들의 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학생들은 교육적인 현장학습으로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박물관, 연극이나 콘서트를 볼 수 있는 극장, 그리고 미술관은 모두 재미있고 교육적인 현장학습의 좋은 예입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런 현장학습이 교실에서 배운 것을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데 동의합니다. 현장학습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관찰력을 장려하고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게다가 학생들은 친구들과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 수도 있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현장학습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아래 댓글에서 공유해주세요. 10. 학교 스포츠. 미국의 학교들은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제공하지만 스포츠팀에 합류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흔한 일일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미식축구, 농구, 레슬링, 테니스, 배구, 소프트볼, 그리고 야구를 제공합니다. 남학생 팀과 여학생 팀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는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축구와 농구의 경우는요,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 학교 팀이 다른 학교들과 경기하는 것을 보러 옵니다. 매우 흥미롭고 애교심도 증진시키죠. 축구팀과 농구팀에는 치어리더도 있습니다. 치어팀은 주로 유니폼을 입은 여학생들로 구성되는데 자신의 팀을 응원하기 위해 음악에 맞춰 응원 동작을 선보입니다. 11. 편안한 교실 환경. 미국 교실은 배움을 위한 매우 편안한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할 말이 있거나 질문이 있을 때 손을 들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여전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개적인 토론이 권장됩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종종 서로 농담을 하고 복도에서 하이파이브를 주고받습니다. 선생님들은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학생들이 숙제나 보고서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의논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방과 후 남거나 수업 전 일찍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추가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12. 각 주마다 다릅니다. 미국 교육의 가장 독특한 점은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50개의 주에는 여러 도시들과 카운티가 있고 다른 학교들이 있습니다. 채점 방식, 시험 요건, 학습 구조, 규칙 등 모든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학교도 똑같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장점입니다. 미국은 주가 분리되어 있고 각 주는 자치적으로 교육규칙 제정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반에서 하위 절반에 속해 있었는데요. 제 덕분에 상위 절반이 존재할 수 있었죠. 정말 자랑스러워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